자, 우리 항상 평상시 연습하듯이 초반부에 인사를 세팅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좀 어려울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나이 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잖아.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서투를 수밖에 없었고 잘 모를 수밖에 없었고, 근데 잘하고는 쉽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았고, 그리고 그 시절에 저는 제가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었는지 잘 몰랐던 것 같고요. 너무 진짜 비현실적인 꿈을 가지고 있었던 적도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봐봐, 너희들 입장에서 한 살 한 살이 너무 이제 큰 차이지만은 이제 나이 먹고 보면은 그 한 살 한 살이 진짜 그냥 지나갔던 순간들이고, 특히 서울대 들어갔던, 그러니까 제가 서울대 야구부를 1학년 1학기 때 했었단 말이야. 서울대 야구부 선배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진심으로 야구 선수가 꿈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야구 선수라는 게 꿈이라는 걸 잘 생각해봐야 되더라. 사실은 사회인 야구 해도 그 야구 선수예요. 어떻게 보면 맞잖아. 사회인 야구 선수지. 근데 우리가 보통 운동 선수라고 얘기를 하면 머릿속으로 딱 떠오르는 사람 막 손흥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구 선수가 되고 싶다라는 건 좀 더 정확하게는 정말 그 분야에서 인정받고 누구나 알만한 야구 선수가 되고 싶다 아니었을까요? 또는 정말 그냥 야구 자체 하는 게 너무 좋아서 후보 선수로 지내고 2군으로 지내고 막 최저 연봉 받으면서 뭐 30살, 35살까지 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사실 좀 현실이라고 표현을 하죠.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도 분명히 현실적 문제도 존재하는 거고. 자, 그럼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냐? 우리가 결국에는 인생을 살다 보면요, 누구나 인생에서 비슷비슷한 문제들을 겪고요, 비슷비슷하게 살아가요. 근데 그게 당연하고 그래야 된다라는 당연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때때로 그 관점을 조금만 변화시켜보면 완전히 다른 길이 열리기도 하는 거거든. 자, 이제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집중을 잘하네. 좋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리고 특히 그 공부 좀만 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예전하고 달라서 여러분이 투입한 것 대비 산출이 진짜 클 것이다. 그건 여러분 진짜 제가 여러분 뭐 공부시키려고 사기치는 게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객관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수업하고 여러분 상태나 수업에 대한 피드백, 제 스스로에 대한 성찰, 고찰 하기도 하고, 특히 학생들 상태에 대해서 연구실하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건 여러분 객관적인 지표예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이미 1학년 내신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버렸지만은 뭐 2학년 내신이라도, 그리고 여러분 세대 때는 어쨌든 수능으로 가는 세대도 많을 거거든. 그래서 할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가능성 많이, 옛날보다는 훨씬 여러분이 최상위권 점수로 가는 가능성이 시간 대비 훨씬 높아질 거예요. 자, 다시.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사실 되게 뻔하디 뻔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되게 옛날이잖아요. 뭐 한 50년, 100년 그 이전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결이 많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럼 그 시대 그 감성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봅시다. 트딤전 장동이를 시작한 지 20년이나 되어도 허생원은 봉평장을 빼놓은 적이 드물었다. 내가 가끔씩 슬픈 게 약간 제 인생이 겹쳐 보일 때도 있어. 그러니까 예를 봐봐. 우리가 보통 직업을 구하면 막 정규직, 뭐 아니면 공무원 이런 거 되게 선망하고 선호하잖아요.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 예전에 대치동 단과 처음 나왔을 때는 대치동 단과 수업이 겨우 열렸어요. 겨우 열렸어, 진짜. 겨우 열려가지고 그거 수업해가지고는 편의점 알바 시급도 안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막 천안, 미안해, 어쩔 수 없어. 천안, 미안해, 대전, 뭐 대구, 부산, 미안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나가야 돼요. 그러면 차에다가 여러분 교재 바리바리 싣고 막 프린트 바리바리 싣고 막 트렁크에 넣어가지고 차 운전해가지고 와가지고, 또 조교도 막 구하기 힘들어. 뭐 아무튼 그러니까 와가지고 뭐 내가 짐 다 올리고 수업 준비해가지고 수업하고. 야, 이게 트딤전 장동이랑 뭐가 다르냐는 거지. 지금 내가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사실은. 어쨌든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트딤전 장동이었던 거고, 현대에는 베이노 국어 단과 강사였던 거죠. 예를 들면 계속 볼게. 자, 트딤전 장동이라는 이 정보는요,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부분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직업 같은 것도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안정적이고 어디에 정착했고 막 성공적이고 그렇지 않다고. 그리고 그게 20년이나 됐어요. 그럼 봐봐, 이건 또 끈기가 있는 거야. 제가 작년에 진짜 지금 세금 정리하고 있는데 너무 충격적으로 돈이 안 남아서 일단 충격적이고 1차로 2차로 충격적인 게 이게 맞나 싶은데, 아니 제가 무슨
직업이 운전하는 사람이었나 봐. 기름값이 작년에 1,500만 원 나왔어요. 아 진짜야. 실화야 얘들아. 기름값이 1,500만 원 나와서 내가 근데 작년에 운전만 하고 다녔나? 근데 봐봐. 그거를 여러분 몇 년 할 수 있겠어요? 내 직업은 강사 얘들아. 강사인데 기름값을 1,500만 원 써야 돼. 뭐 놀러 다녔겠어요? 아무튼 근데 계속 전국에 수업하러 다니느라 그렇게 운전을 하는 그 시간을 막 5년, 10년 버티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20년이나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건 또 이 사람의 성격재신 거고 되게 끈기가 있는 거죠. 계속 볼게. 허생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 너무 제 얘기 같아서 너무 슬픈데 지금. 봉평장을 빼놓은 적은 드물었대. 이유가 있겠죠 벌써. 봐봐. 봉평장이라는 배경이 세팅이 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렇잖아. 커피 하나를 사도 알바가 예쁘면 거길 더 가게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얘도 마찬가지겠지. 그러니까 봉평장에 보나마나 뭐 본인 피셜, 본인 주장, 뭐 썸녀가 있든지 했겠지. 충북 제천 등 이웃 군에서도 가고 멀리 영남 지방에도 헤매긴 하였으나 강릉쯤에 물건 하러 가는 날 외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군대를 돌아다녔다. 왜? 썸녀 찾는 거죠 이제. 전 여친 찾고 있는 거야 얘도. 그러니까 봐봐. 이게 충주면은 되게 북쪽이잖아요. 그쵸? 영남이면 어디야? 경상도 지역이잖아. 강릉이면 완전히 어디야? 강원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시절에도 꽤나 멀리 돌아다녔던 건데 그럼에도 봉평장은 꼭 오는 거야. 왜일까? 그리고 봐봐. 왔으면 장사를 해야지 뭐라고? 계속 싸돌아다녀요. 왜 그러겠어?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세팅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의 상황 묘사를 통해서. 닷새만큼씩 장날에는 달보다도 확실하게 면으로 건너간다. 고향이 청주라고 자랑 삼아 말했으나 고향에 돌보러 간 일도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하고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옛날에 강남이 어땠어요? 옛날에 강남은 논밭이었다고요. 저도 본 적은 없어. 그런 시절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나 좋은 데 살아라기보다는 그냥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대해서는 되게 애틋한 감정이 있고 좋은 감정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랑 삼아 말했다는 거는 고향에 대한 애틋한 감정? 이런 걸 얘기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그런데 고향도 안 가. 장에서 장으로 가는 길이 아름다운 강산 그대로 그에게는 그리운 고향이었대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향 자체도 있지만 모든 곳들이 다 공간인 거예요. 존나 이제 느낌 있는 사람인 거지. 약간 낭만이죠, 낭만. 진짜. 왜? 야, 내가 가는 곳이 고향이지. 약간 이런 느낌이야. 떠도는 내 곳이 고향이지. 약간 이런 낭만파예요. 반날 동안 뚜벅뚜벅 걷고 장터에 있는 마을의 거지 반 가까웠을 때 거의 막 비슷해 가까워치면 지친 나귀가 한바탕 우렁차게 울면 더구나 그것이 저녁이어서 등불들 어둠 속에 깜빡거리 무렵이면 는 당하는 것이었만 허생원은 변치 않고 언제든 가슴이 뛰놀았다. 이게 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아마 이 얘기는 두 가지인 것 같은데 봐봐. 지금 이게 도착지에 거의 왔다는 얘기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슴이 설렌다는 얘기로도 들리고 또는 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허생원한테는 다시 장돌뱅이고 20년이나 했고 특히나 봉평장에 뭔가가 있는 사람 같고 이동하는 곳곳이 고향으로 느껴지는 낭만이 있는 그런 사람인 거야. 근데 이 낭만 있는 사람한테도 봉평장은 뭔가 되게 특별한가 봐. 그러면서 현재 얘기하다가 젊은 시절이라고 과거로 역행했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역순행 구성일 거고요. 이거 학생들 좀 개념 들어와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이라도 모르는 건 좀 질문을 해주세요. 자, 여러분이 입체적이라는 단어를 조금 정확하게 못 잡는 경우들이 있어서 입체적이라는 단어를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입체적이라는 건요 변화가 있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냥 시간 순대로 가면 이것을 순행, 시간 순서대로 갔다 그래서 순행 구성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면 재벌집 막내들 같은 거 보면 내가 현재에서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쭉 오잖아요. 그럼 봐봐. 현재에서 과거로 가는 것을 역행, 회상 같은 것을 역행 구성이라고 하고,
그렇게 역행했다가 다시 시간 순서를 갔잖아. 그러면 역순행 구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봐.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시간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리고 현실과 다른 바 없죠. 변화도 없죠. 이걸 그래서 평면적 구성이라고도 해요. 반면에 얘는 시간의 변화가 있잖아.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얘는 입체적 구성이라고 해요. 하나 더.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에서 꽤 학생들이 어렵다고 했었던 토지라는 작품의 서희라는 인물을 보면 얘는 처음에는요 모욕을 당하면 아유 그냥 내가 죽어야지라고 되게 체념적이고 되게 성격이 유순한 면모를 보이는데 뺨싸대기 맞고 어느 순간 갑자기 각성을 한 거야. 그래서 죽어야지가 아니라 네가 죽어야지로 바뀌어요. 내가 죽어야지에서 네가 죽어야지로 바꿔요. 체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바뀌고 복수의 화신이 돼. 그럼 봐봐. 완전히 성격이 달라졌죠? 그럼 봐봐. 이렇게 성격이 달라졌기 때문에 얘도 변화가 있고 이런 경우 입체적 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서희의 주변 인물들 보면 봉순이라고 서희를 계속 챙겨주는 서희 몸종이 있어. 얘는 계속 서희한테 충성을 하거든.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거는 평면적 인물이죠.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학에서 개념적으로 봤을 때 입체적이다, 평면적이다 별거 없어요. 변화가 있으면 입체적. 평면적은 변화가 없는 거. 그래서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고요. 필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런 개념들은 이미 중학교 때 끝났고 제가 개념 교재를 워낙 잘 써놨기 때문에 그건 과제로 내드리면 되는데 그게 또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좀 여유 있을 때 미리미리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두시면 그게 수능 문제든 내신 문제든 풀어나갈 때 수능에서는 사실 이런 거 안 묻거든요. 그래도 빨리빨리 판단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많이 도움이 되나 봐요. 실제로 공부하는 열심히 하는 친구들일수록. 자, 다시 돌아옵시다. 젊은 시절에 알뜰하게 벌어 돈푼이나 모아본 적도 있었으나 읍내 백중이 열리네 호탕에 놀고 투정하여 사흘 동안 다 털어버렸다. 야, 요즘은 이제 코인판이고 주식판인 거야. 옛날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이 사람은 지금 노름을 한 거잖아. 도박을 했잖아. 도박으로 탕진을 했잖아. 요즘으로 치면은 주식이나 코인 하다가 탕진한 거예요. 뻔해. 그래서 나기까지 팔게 될 판이었으나 지금 제가 12년째 타는 제 차가 하나 있거든. 약간 그 차가 제가 한때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때 이거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차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작품을 볼 때마다 이 나기가 내 차 같고요. 허생원이 나갔고 그럴 때가 가끔씩 있어. 아니 그렇긴 싫어. 그런데 괜히 이 나기를 놔도 내 차를 놔도 팔고 싶었던 적이 있거든. 아니 솔직히 지금이야 약간 좀 더 좋은 차 탈 수 있어요. 그런데 12년 전에 뽑았던 그 차를 아직도 내가 정말 가장 사랑하는 이유는 그냥 내가 힘든 시간들을 항상 같이 했던 것 같다. 그 차가 뭔가 그런 얘기인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 둘 데 없으면 이렇게 괜히 나기한테 마음 두고 차한테 마음 두거든. 그냥 좋은 거 배워야 이런 거 배우지 말고. 그래서 나기라는 건 그런 존재인 거야. 그러니까 반려동물이기도 하고 동반자기도 한 거죠. 결국 어떻게 됐어? 젊을 때는요 나름대로 사업도 성공했으나 노름으로 망하고 결국에는 장돌뱅이 다시 돌아온 거야. 이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강사라는 직업은 정말 자부심 있게 오히려 더 잘하고 있거든. 계속 볼게. 짐승을 데리고 읍내를 도망에 나왔을 때 너를 팔지 않겠다가 다행이었다고 막 울면서 막 했을 때요. 빚을 지기 시작하더니 재산을 모을 수가 없죠. 겨우겨우 그렇게 돌아 나왔다는 인물의 과거 사건 세팅을 해서 인물의 성격 세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일부 능력도 있었으나 결국 말아먹었고
그리고 결국 돈벌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짐승에 대해서는 그런 사랑하는 감정도 있고, 그리고 여전히 빚쟁이기 때문에 겨우겨우 살고 있고. 계속해서 봅시다. 그리고 또 젊을 때는 좀 놀아봤대요. 근데 이건 너무 싫어요. 계집 하나 후려보지는 못했다. 이거 못소리란 얘기잖아. 못소리인데 계집이랑 항상 쌀쌀맞고 매정한 것이었다. 계집이 쌀쌀맞고 매정한 게 아니라 이제 거울을 보면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계집이 쌀쌀하고 매정한 게 아니라 계집이 잘못이 아니다. 내 거울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세요. 평생 인연은 없는 것이라고 신세가 서글퍼졌다. 존나 못소리인데 일신에 가까운 것이라고. 당나귀밖에 없어. 내 옆에는 여자친구 대신 당나귀밖에 없어. 존나 슬프네. 자, 그렇다고는 해도 이게 거짓말인지 진짠지는 모르겠어요. 한 번 있었대. 한 번. 그 단 한 번에 개의한 인연. 그러니까 좀 미리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런 어떤 낭만적 감성도 괜찮습니다만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아직 여러분 이제 아직 어리고 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 좀 조심스러운데, 그냥 이제 그렇게 순수할 때가 좋았을 때다 정도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젊은 시절의 일이었어요. 너무 순수하네, 이 사람은 진짜. 못소리였고 딱 한 번 여자친구 사귀었던 적이 있어. 그게 너무 행복하대요. 진짜 순수하다, 사람이. 진짜. 내가 평생 못 살았는데 딱 한 번 젊을 때 여자친구를 만난 적이 있고 그 어떤 기억으로 평생 살아가고 있는 거야. 정말 이제 순수한 사람이네요. 계속 봅시다. 달밤이었으나, 솔직히 왜냐면 나는 이미 그냥 진짜 전 여친들에 대해서 감정이 1도 안 남아있고, 뭐 다시 만날 수는 있는데 솔직히 어떤 생각이냐면, 미안해 얘들아, 근데 나는 그래. 굳이? 미안해. 굳이 전 여친 왜? 뭐 세상에 여자 많은데 왜 굳이 전 여친? 야, 미국을 가도 있고 뭐 쿠바를 가도 일본을 가도 있고 여자 많아요. 근데 굳이 뭐 전 여친? 굳이 그 여자와의 어떤 그 추억만 생각하면서, 저는 이제 그렇진 않아. 자꾸 그렇게 막 쓰레기 보는 듯한 눈빛으로 보지 말고. 근데 저는 그렇다. 근데 옛날에는 사실 그게 어렵잖아요. 이 사람 어딜 가서 만나겠어. 그러니까 평생 못소리였고 잠깐 이제 연애를 한 번 했는데 그게 평생의 추억이다. 한 번의 연애, 평생의 추억. 그렇대요. 뭐 아름다운 거니까 아름답게 지켜줍시다. 네, 아름답게 지켜줍시다. 계속 봅시다. 허생원은 오늘 또 아니 그만 좀 얘기해. 존나 진짜 맨날 얘기하는 거야. 맨날 밤마다. 아니 좀 존나 썰도 없는 거야. 존나 야 그 한 번 만났던 그 여자 썰만 계속 푸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애들이 정말 신문 났을 텐데 너무 착한 것 같다. 조선달이에요. 친구가 된 이래 맨날 그 얘기. 맨날 이미 다 알아. 그런데 너무 착하네. 그만 좀 얘기해. 한 10,000번 했어. 또 할 거야? 근데 들어줘요. 그리고 또 허생원은 뭐야? 시침을 떼고 또 이제 만났던 이제 연인을 그 기억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괜히 또 좀 뻘쭘하니까 괜히 달밤에는 그런 얘기가 맞거든 이라고 하면서 괜히 얘기를 한 거고, 얘기를 들어오면 아니 내가 또 내 얘기를 하니까 너 좀 미안해가 아니야. 미안해서가 아니라 존나 웃긴 사람이다, 이 사람도. 친구한테 한 10,000번 정도 해놓고 또 하면서 미안하지도 않아. 그냥 뭐야? 혼자 감동해서. 진심. 달밤에 그런 이야기가 격에 맞거든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미안해서가 아니래. 존나 웃기네, 이 사람도. 그냥 지 혼자 감동해가지고 야 이런 달밤에는 그런 얘기를 들어야지. 뭐 달 안 떠 있는 날도 있나? 그러니까 맨날 달밤마다, 맨날 달 떠 있는 날마다 얘기를 하는 거야. 이지로는 졌으나 보름까지 지난달 부드러운 빛을 흡으슬리고 있었고 대학까지는 실신리의 발길 고개를 돌리고 뭐 해야 되는 산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지금 상황 묘사를 했어요. 근데 이게 저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제주도 여행을 갔을 때도 그렇고 뭐 해외여행을 갔을 때도 그래. 이게 우리가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고 예쁜 카페를 가고 이런 것도 다 좋아요. 정말 다 좋은데 그냥 한적하고 되게 예쁜 밤길이 있어. 그러니까 잘 들어. 어둡고 무섭고 음침한 밤길이 아니라 되게 한적한데 예쁘고 느낌 있는, 그냥 걷기만 해도 기분이 뭔가 묘하게 좋아지는 그런 밤길이 있어요. 약간 그런 걸 묘사하고 싶었던 것 같아, 이 사람도. 계속 볼게요. 달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있고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고요한 짐승인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다 뭐냐면 묘사를 하고 있고 지급법을 쓰고 비유법을 쓰고 은유법을 쓰고 각종 표현법을 써가지고 묘사하고 있잖아. 근데 이게 잘 들어 얘들아. 지금이야 우리가 유튜브로 보여져 버리고 막 곽투브 이런 사람 막 해외여행 가가지고 찍어서 보여주면 너무나 그 실상이 아주 적나라하게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력이 오히려 제한돼 버리는 거지. 왜? 우리가 인도라고 하면 되게 신비의 땅이고
되게 한번 가보고 싶고 수영하고 싶고. 근데 막상 간 사람들은 겪는 일들은 뭐 맨날 사기꾼들 넘치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더 알게 됨으로써 낭만이 더 없어진 시대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 사람들이 장돌뱅이를 해본 적은 있었겠냐고. 옛날 사람들이 여행은 쉽게 가봤겠냐고요. 여러분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 한 10년 전만 해도 좀 많이 싸졌다. 그러니까 15년 전에요. 유럽 비행기가 한 200~300만 원 했어요. 15년 전 물가도 되게 비싼데. 근데 한 5년 전에 진짜 막 추석 특가 싸게 나오는 거 보면은 중국 경유해서 가는데 막 70만 원, 60만 원도 나왔었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낭만을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낭만이 낭만답지 못해져 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 시대에는 그런 낭만 자체가 되게 낭만으로 남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 모쏠들은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사귀면 너무 행복할 것 같잖아요. 사귀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 정리하면 이거예요. 낭만이 낭만으로 남아있던 시대예요. 그 낭만을 정말 잘 자극한 장면이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넷플릭스를 보거나 했을 때, 영화를 보거나 했을 때 우리한테 감동을 주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여행을 가서도 우리한테 감동을 주는 장면들이 있거든.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는. 그러니까 잘 안 와닿죠. 솔직히 우리가 소설을 읽고 글을 읽고 상상해가지고 감동을 느끼는 정말 쉽진 않으니까. 그럼 이제 요즘으로 바꿔서 내가 여행을 가서 되게 감동스러운 장면을 봤다든지, 또는 내가 넷플릭스 드라마나 뭐 영화를 보다가 되게 막 진짜 가슴이 울리는 경험을 했다든지, 그런 걸로 바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달은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긴 산허리에 걸려 있고 밤이야, 조용해요. 근데 달에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리고 옆에 이제 풀들이 있는데 이 콩포기랑 옥수수 잎새는요 뭔가 반짝반짝 해가지고 되게 예뻐요. 푸르스름하게. 그리고 산허리에 메밀밭인데 메밀밭은 새하얀 꽃이 피어요. 그래서 그 새하얀 꽃이 달빛에 비춰지면 엄청 예뻐요. 이게 눈이 확 내린 느낌하고 또 다른 느낌으로 되게 예뻐요. 그런 느낌을 먼저 세팅을 해놓은 거야. 됐죠? 그러면 허생원이 얘기하려고 했었던 그 애인과의, 그 여자와의 그 어떤 한순간의 인연이 되게 아름다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래서 아름다운 장면 세팅을 통해서 추억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거죠. 그런 작가의 의도.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어요. 방울 소리가 또 딸랑딸랑 들리고, 허세원 이야기는 꽁문에선 동이에게는 들리지 않았으나 나쁘지 않았대요. 그러면 이렇게 나귀 끌고, 사람이 이렇게 걷고, 또 사람이 이렇게 걷고, 나귀 끌고, 나귀에다 이렇게 등짐 지어가지고 사람이 끌고 이렇게 가는데, 지금 제일 마지막에 있는 얘가 동이고 얘가 허생원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잘 안 들렸겠죠. 그런데 그냥 뭐 안 나빴대요. 장성 꼭 이런 밤이었지. 객주밥 토방이란 무더워서 잠이 들어야지. 밤중 돼 혼자 일어나서 개울가에 목욕하러 나갔지. 봉평은 지금이나 그제나 마찬가지로 보이는 걸마다 메밀것이어가지고 뭐 하얀 꽃이야. 되게 예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상한 일도 많지. 사건이 벌어졌네요. 거기서 난데없이 성스왕릉 처녀랑 마주쳤단 말이네. 봉평에서 왁구 1타였어. 발차 있었나 보지. 아무렴하면서 괜히 친구한테 맞장구 쳐주고, 한참이나 담배를 빨다가 계속해서, 그렇다고 나를 기다렸겠어요? 당연히 왁구 1타가? 그럴 리가 없지. 그렇다고 달리 기다리는 논팽이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 그냥 그 처녀는요, 어떤 슬픈 일이 있었는지 계속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고 있었대요. 짐작은 하고 있었나 성스왕래는 한창 어려서 들고 지금 집안 사정이 되게 힘들어져서 아마 처녀는 거기서 되게 힘들었나 보군요. 그래서 아버지 힘들고 하니까 딸도 되게 힘들었겠죠. 좋은 데 있으면 좋겠는데 시집은 싫대. 그러나 처녀란 울 때같이 정을 끊는 때가 있을까? 처음에는 놀라기도 한 눈치였으나 걱정했을 땐 누그러지기 쉬운 데서 이럭저럭 얘기가 되었고, 생각하면 무섭고도 기막힌 밤이었어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 밤에 있었던 일을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한 거죠.
야, 그럼 근데 나는 조금 웃긴 게 왜 주랭랑을 외쳤을까 이건 또 좀 저는 이제 약간 좀 의심 가요. 저는 솔직히 약간 의심 가는데 왜 도망을 갔을까? 아무튼 도망갔고 다음 장도막이 벌써 온 집안에서 집안이 사라졌구나. 그래서 지금 아마도 집안 사정이 안 좋았고 그래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장판 소문에 발끈 뒤집혀서 술집에 팔려가기가 상수라고 처녀의 뒷국론이 저자에 한참 있었다는 거예요. 제천장판을 몇 번이나 뒤졌겠나 하나 처녀의 꼴은 꼼꼼먹은 자리야. 첫날 밤이 마지막 밤이었고 그때부터 봉평이 마음에 든 것은 그러면 내가 봉평을 찾아오는 사건을 계기를 이유를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고 그래서 내가 항상 봉평장에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유를 설명하게 된 거네. 결국에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가에서 세팅된 초반부 떡밥이 회수가 된 거죠. 결국 무슨 얘기야? 평생 못소리야. 근데 그 처녀랑 하룻밤 인연이 있었던 거고 그것 때문에 여기를 평생 20년 동안 못 잊고 살아왔다는 거죠. 계속. 그렇게 신통한 일은 쉽지 않아. 향후 못난 것에 껴넣고 걱정 들고 생각만 해도 진절이 나지. 그러나 늙어봤까 장돌비긴 지내기 힘든 노릇 아닌가라고 하면서 나 이제 그만하려고 라고 하면서 얘 처녀 만나면 같이 살까? 난 거꾸로 이제 친구는 그래서 아까 나왔었던 인물이 이제 조선달 친구는 이제 은퇴를 얘기했고 허생원은 여전히 그 처녀와의 인연으로 평생을 살면서 계속해서 찾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되게 감성이 되게 다르거든. 그러니까 이거랑 되게 비슷한 감성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 또 제가 추천했다고 보지 마시고요. 그 우리나라로 번역된 거는 러브 오브 시베리아인가 그래요. 이거 잠깐 설명을 해주면 진짜 정말 지루한 영화야. 근데 이 영화의 어떤 느낌이 뭐냐면요. 주인공은 러시아 남자예요. 그리고 러시아 사관학교 생도야. 그리고 그 시절에는 1차 세계대전이 막 터지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완전한 권력자가 될 수 있는 시대예요. 동시에 1차 세계대전 도중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되게 격변의 시대예요. 그런데 얘가 생도 4학년 때 미국에서 건너온 어떤 여자랑 완전히 사랑에 빠져요. 근데 이 여성은 노비스트였던 거야. 그래서 이 사관학교에 교장을 꼬셔야 돼요. 그 교장을 또 꼬시는 척을 해요. 근데 여자가 진짜 사랑한 건 이 남자거든. 그런데 교장하고 뭔가 이게 썸이 있는 것 같으니까 얘가 완전 열받아 버린 거야. 그래서 사관학교 졸업식 날 공연을 하는데 공연을 하다가 그 첼로 켜는 그 현 있잖아요. 그걸 들고 교장이 이제 이게 좀 벗겨지신 분이었는데 이마에다가 막 찰싹찰싹 때려가지고 존나 패요. 근데 그 자리에 황제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러시아 그 사관학교 생도는요, 사실 질투 때문에 교장의 그 대머리를 찰싹찰싹 때리다가 얘가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시베리아로 유배를 가거든요. 그런데 둘은 결국 사랑을 해요. 근데 이게 계속 서로 이렇게 연이 끊어졌을 거 아니야. 그래서 거의 20년 동안 헤어졌다가 얘가 귀족이었잖아요. 그래서 귀족의 노비로 있었던 그 몸종으로 있었던 여자가 얘를 좋아해서 결국 둘이 결혼해서 애 낳고 살아요. 시베리아에서. 근데 이 여자는 어떻게든 이 남자를 찾아온 거야. 근데 남자 집에 딱 가니까 여자랑 살고 있는 흔적이 딱 보인 거예요. 그걸 보고 얘는 막 울면서 시베리아 벌판을 마차 타고 전속력으로 막 이렇게 달려가는 거야. 그리고 이 아저씨는 저 멀리서 사냥하다가 갑자기 문득 쎄한 느낌이 들어서 막 달려나와서 보니까 본 거죠. 내 그 사랑하는 여자가 나한테 찾아왔다가 어떤 이유 때문에 가는구나 하면서 담배 태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딱 뭐냐면 이 여자의 아들이 나오는데 이 아들이 이 남자 젊었을 때랑 똑같은 거야. 무슨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그거잖아요. 지금 동의가 결국엔 이거잖아요. 동의랑 여기 나와 있는 성서방네 처녀랑, 그러니까 성서방네 처녀가 동의 엄마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약간 이런 비슷한 클리셰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이 메밀꽃 필 무렵을 내신에서 배우면 설명을 다 해주실 거야. 허생원과
하룻밤 인연이 있었고, 그래서 서생원과 성서박내 딸이 있었고, 얘가 왁구 일타였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왁구 일타일 수가 없지, 아무리 봐도. 근데 어쨌든 되게 집안 사정이 힘들어졌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울고 있었고, 본인 피셜, 저는 믿을 수 없으나 이제 본인 피셜 이걸 좀 위로를 해주다가 결국에는 인연을 맺어줬고, 이 사이에서 아들이 나온 거야. 그게 동이에요. 그리고 동이가 아들인 것 같다는 복선과 암시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 그런 작품이야.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런 어떤 클리셰잖아요. 그리고 봐봐, 허생원은 평생을 얘를 사랑하고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거든. 이 비슷한 클리셰는 되게 많아. 동서양막론하고. 그래서 이 작품이 약간 이런 전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여러분의 어떤 앞으로 미래에서 사랑이 저렇게 될까, 그리고 저게 아름다울지는 모르겠어.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사람마다 사랑에 대한 감각과 감정은 다르기 때문에 저걸 되게 찐따스럽게 보는 사람들도 요즘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판단하세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 근데 저는 되게 저런 사랑도 멋있고 느낌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런 사랑 얘기를 하는 그런 소설이고, 그런 사랑 얘기를, 그러니까 봐봐, 어떻게 보면 진짜 되게 좀 천박해질 수도 있는 얘기야. 막 원나잇 얘기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 되게 아름다운 장면 묘사를 통해서 되게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그 기법이 다른 거거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되게 아름다운 장면 세팅을 통해서 추억을 되게 아름답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런 얘기야. 여기도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 씨발 집착이지 서로. 그런데 그게 아니야. 이 마지막 장면 딱 보잖아요. 진짜 여운이 길게 남아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막 울부짖으면서 시베리아 벌판을 건너가지고 미국으로 가는 그 장면도 되게 슬프고, 근데 이 장면에서 이 남자는 그냥 묵묵하게 담배 빨거든요. 근데 그게 뭔가 뭐냐면 이거야. 우리가 막 울고 불고 난리치는 것보다 오히려 그걸 참고 덤덤한 모습을 보이는 게 훨씬 슬플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게 터져 나오는 그것대로, 그 감정 그대로도 느낌이 있지만 그 감정을 담담하게 표현하는 게 훨씬 효과적으로 보여질 때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작품도 그렇고 이 러브 오브 시베리아도 그렇고 둘 다 두 사람의 딱 하룻밤 인연이야. 그런데 그게 평생 가는 거고 평생 그 마음을 간직하고 사는데, 이 러브 오브 시베리아는 이어지진 못해요. 하지만은 그 자체로 너무나 아름다운 이제 그런 클리셰가 되게 많아. 그리고 이거는 약간 여기까지 해야 되나? 약간 동성애를 주제로 하는 영화들에서도 그런 클리셰가 되게 많아. 그 옛날에 홍콩 영화 전성기에도 그런 게 좀 있었고, 브로크백 마운틴이라고 그 누구였지? 아무튼 되게 마이크 질레란인가? 그 사람하고 히스레저, 그 두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너무 이제 이상하게 보지 말고, 어쨌든 그러니까 그걸 되게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으나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말고 보잖아요. 그러면 느낌이 좀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저는 이제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쯤 딱 얘기하고 이제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봅시다. 56번. 자, 봐봐. 옛날 문제다 보니까 되게 개념적으로 출제를 해요. 그래서 서술자가 뭔지는 알 거고 인물이 뭔지는 알 거고 거리를 두며 논평이다. 즉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옛날에 한참, 근데 05학년도면 2004년 출제예요. 너 몇 년생이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진짜 이건 너희 할아버지들이 풀던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완전 옛날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서술자와 인물의 거리감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요즘도 이걸 아마 출제할 것 같아. 이거 수능에 아예 안 나와요, 이제. 이거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삼각형을 그리는 건데, 자, 이거야. 독자가 있고요. 서술자가 있고, 인물이 있어. 그래서 서술자와 인물은 거리가 멀게 느껴지고, 독자와 인물도 거리가 멀게 느껴지고, 독자와 서술사 사이에는 거리가 가깝게 느껴지는 서술 방식이 있다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서술자가 직접 독자한테 인물의 얘기를 들려주듯이 하는 거죠. 됐니? 이거는 텔링이에요. 서술자가 들려주게 하는 거예요. 반면에 독자는 인물이 바로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 둘의 거리는 가까워졌고
독자와 인물, 인물과 서술자, 서술자와 독자가 거리가 멀어지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쇼잉이에요. 왜냐면 서술자가 안 들어가니까. 보여주기. 이해됐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왜 그런 거냐면 인물 얘기를 서술자가 전달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독자와 서술자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으로 느껴지는 거고, 반면에 얘는 서술자가 뒤로 빠져 있고 둘의 관계를 보여주듯이 하는 거예요. 쇼잉. 그러니까 둘의 거리는 사실을 바로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됐니? 그래서 이거는 인물, 독자, 서술자의 거리 관계로서 쇼잉과 텔링이라는 서술 방식을 엮어서 물어보는 문제로 한때 유행했어요. 언제? 니네 깐난애기 때. 너희 04년생이니? 몇 년생이야 너희? 몇 년생이야? 몇 년생이야? 06이에요. 아, 그러면 이제 분자 상태로 여러분이 존재했던 시절, 이제 그때 시절 수능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분자 상태로 존재했겠죠. 아무튼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를 보시면 쇼잉인지 텔링인지 보면 돼. 텔링이잖아. 그럼 원래는 얘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 좀 더 넘어가 볼게요. 2번 선지 볼게요. 평생 인연이 없는 것은 이후 서술대 인연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분이 이런 거야. 심지어 옛날 문제들조차도 주제 집중을 해주라고요. 그럼 이 작품의 주제는 뭐냐면 허생원의 사랑 이야기잖아. 맞죠? 그리고 그 사랑 이야기가 되게 특별했고 그 사랑 이야기는 특별한 인연이었기 때문이죠. 그럼 결국 이게 주제라는 거 그리고 정답 세팅이라는 거 봤을 때 예나 지금이나 출제하는 입장에선 여기에 초점을 뒀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잘 들어. 선생님 1번 왜 틀렸는데요? 텔링이니까 지금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가 가깝고 서술자 인물의 거리는 먼 것 아닌가요? 여기서 이 개념어가 중의적이에요. 잘 들어. 이게 1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서술 방식 쇼잉 텔링에 따라서 거리도 만들어지지만 여기서 출제 의도는 2번이었던 거야. 즉 뭐라고?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 서술자가 인물에 대한 태도가 어떠냐. 부정적이면은 거리가 멀고 긍정적이면은 거리가 가깝죠. 아니, 선생님 그러면 이 1번 선지는 서술 방식 쇼잉 텔링에 따라서 거리감으로 판단해야 돼. 이걸로 판단해야 돼. 뭔데요? 인데 잘 들어. 뭐였어? 논평이잖아. 논평. 그러니까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 평가를 한다는 거야. 평가를 한다니까 뭐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는 2번이었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1번을 아웃시킨 거야. 알겠니? 그래서 엄밀하게 개념을 적용하면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즘 수능 스타일은 아니라니까. 니네 태어날 때도 아니야. 니네가 분자 상태로 존재하던 시절에 출제된 거예요. 그 시절에는 그랬어. 그래서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문학 개념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수업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안 나와. 다신. 하지만 내신은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뭐 공후학번이셔.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들께서는 이걸 되게 중요하게 공부를 했고 출제하실 수도 있어서 내신 대비로는 제가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3번 선지 볼게요. 중요한 건 갈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좋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 지금 계속해서. 인물 간 갈등 없어. 지금 3명이 있어. 첫 번째 누구? 허생원. 아니, 달 안 뜨는 밤이 어딨어. 근데 달만 떴다 하면 들어. 조선달은 듣기도 싫겠지만 얼마나 착해요. 들어줘요. 마지막 동의. 동의는 어차피 잘 안 들려. 맨 뒤에 가가지고. 그냥 좋대 분위기가. 갈등 같은 거 없죠. 그리고 4번 선지는 여러분이 좀 의도를 확인해야 되는 건데 봐봐. 지금 현재 상황과 과거 상황을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어떤 단어나 어떤 구절이냐는 거야. 보면 알겠지만 장선날 꼭 이런 밤이었다는 거죠.
결국에는 달밤이었던 거예요. 달밤. 됐죠? 메밀밭이 하얗게 핀 달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시절과,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 주는 것은 물방앗간이 아니라, 물방앗간은 인연이 있었던 장소고, 여기서는 뭐라고? 달밤이고 메밀꽃이 하얗게 펴 있는 되게 아름답고 낭만적인 시공간 배경이 동질성이야. 이게 동질성이지 여기는 그냥 인연의 장소라고. 그리고 사실 이 사람들이 불우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맞아. 왜? 장돌뱅이 해야 되고 빚도 갚아야 되고. 그런데 꼭 그렇게 볼 수 없는 게, 봐봐. 지금 조선달은 조선달 나름대로 은퇴하고 가족들 곁에서 정착해서 살겠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봐봐. 허생은 허생원대로 그 사랑이 너무나 소중한 인연이었고, 이 사랑을 찾아서 계속 살겠다는 거고, 바꿔 얘기하면 이건 가족을 찾고 싶다는 얘기고요. 마지막 동희 얘기도 나오거든. 근데 동희도 그 아버지가 누군지 궁금해서 가족을 찾고 싶어 하고요. 엄마 되게 극진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빠도 몰라. 하지만 아빠도 찾고 싶거든요. 근데 두 사람의 인연이 없지 않아. 결국엔 두 사람의 가는 길이 나중에 같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엄마를 만나게 되면 확인이 되겠지. 그러면 불우한 처지를 극복하려기보다는 불우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낭만을 가지고 사는, 가족에 대한, 사랑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한 낭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낭만주의자들이지, 이 사람들이 막, 야, 나 씨발 부자 될 거야. 나 성공할 거야. 막 이런 어떤 불우한 처지 극복, 약간 결이 다르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 축으로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래퍼 창모 있잖아요. 뭐 창모가 뭐 빌었어, 뭐 이런 거라든지, 뭔가 내가 이렇게 성공했어. 우리 집 어려웠는데 난 지금 성공했어. 그러니까 이런 쪽이 방금 5번 선지에 나와 있는 질문인 거고, 이 작품 좀 달라. 어려운 건 어려운 건데 이 사람들은 결이 어느 쪽이냐면, 그 어려움을 되게 힘들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동시에 그 안에서 낭만을 찾을 수도 있는 거거든. 이 사람들이 뭐 큰 부자가 될래, 나 불우한 처지를 경제적으로 극복할래, 그게 아니잖아. 나 이렇게 살아가도 상관없어. 이러다가 내가 그 인연이 있었던 그 여자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못 만나도 상관없어. 뭔가 이렇게 되게 낭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거든. 어렵지만. 그러니까 약간 결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57번 볼게요. 허생원은 줄곧 봉평 인근을 돌아다니고 있고 심지어 고향인 청주도 가보지 않은 것 같아. 허생원의 봉평은 그런 면에서는 마음에 있어서의 고향인 거지. 그럴 수 있죠. 왜? 이 봉평에서의 인연이 평생의 가장 중요한 추억이기 때문에. 자, 2번 선지. 달밤이 언제나 봉평에서 겪었던 무섭고도 기막힌 일. 무섭다고 해야 되나? 무서운 게 아니지 사실은. 왜? 사랑 이야기잖아. 첫사랑 얘기잖아요 사실은. 정확하게 유일한 사랑 얘기죠. 현실적인 얘기라기보다는 되게 묘사하는 걸 보면요, 그러니까 현실보다는 좀 더 환상적에 가까워요. 또는 되게 예쁘게 묘사하려고 해요. 그래서 다시 얘는 그냥 아무 얘기나 섞어놨다고 보면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정리하면 이거예요. 다시 무섭다가 아니라니까. 그냥 사랑이고 첫사랑, 유일한 첫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에 대한 얘기예요. 디귿. 반성이 아니라 다시 한번 얘기하자. 아름다운 추억에 대한 얘기라고요. 그게 뭐라고? 리을이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리을 2번으로 가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주제는 뭐였다고요? 네, 허생원을 평생 버티고 살게 만든 사랑, 첫사랑, 유일한 사랑, 아름다운 추억에 대한 이야기고, 당연히 그게 리을 그리고 기억이라고. 됐죠? 자, 58번 볼게요. 이호성 문화재를 알리는 초청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문화로 각종 적절한 것은,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거 안 나온다고요. 이런 게 요즘은 쓰기 문제로 바뀌었어요. 이건 표현하기 유형이에요.
표현하기 유형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내용이나 표현, 형식을 조건으로 주고 그 조건을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표현법 일단 비유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비유가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1번 잘 모르겠지. 2번 잘 모르겠죠 역시. 3번 잘 모르겠죠. 4번도 잘 모르겠죠. 근데 봐봐, 비유라는 건 이런 거야. 쉽게 얘기하면 내가 표현되는 것들이 있고 의도된 게 있을 거예요. 그 차이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비유예요. 그럼 봐봐, 역사와 전통 위에 지은 터전. 그 역사와 전통이라는 건 되게 추상적인 건데 이거 위에 구체적인 건물을 올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역사와 전통이라는 것도 일종의 비유인 거죠. 농촌이 진짜 맛이 있니? 아니죠. 맛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비유를 한 거죠. 느낌 같은 걸 비유한 거죠. 여기도. 그리고 봐봐, 서정과 낭만이 추상적인 건데 그걸 어떻게 빚겠어? 이런 것도 비유라고 본 거예요. 그 시절에는. 그리고 당신을 위한 의자가 진짜 비어줄 수 있겠지만 이 의자라는 게 자리일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비유죠. (5번은) 뭐 비유는 잘 모르겠고. 자, 계속해서 두 번째, A의 분위기요. 자, A의 분위기는 되게 아름다운 분위기인 거잖아. 서러운 게 아니죠. 애수라는 것도 슬픈 거야, 얘들아. 서정과 낭만이 가장 적합해 보이네요. 됐습니까? 봐봐, 내가 아까 계속 많이 쓰인 단어가 뭐였어? 낭만이잖아. 아름다운 거잖아. 그러면 아름다움과 낭만이라는 단어가 가장 적합하게 쓰인 거는 3번이잖아. 정답 3번으로 설계한 거죠. 그리고 이 요소기 딱히 뭐 역사와 전통 여기서 안 보이잖아요. 허생원의 사랑 얘기인 거니까. 2번도 마찬가지. 뭐 지금 이 사람이 장돌뱅이인 거고 장돌뱅이가 도시인도 아닌 거잖아. 지친 현대인, 역사와 전통 역시 확인이 안 되고. 아, 그러면 장돌뱅이의 삶, 서정과 낭만, 되게 아름다운 그 모습들, 메밀꽃 모습들, 메밀꽃 달밤에 되게 예쁘게 펴있는 그런 모습들. 3번이요.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이 소설을 보고 메밀꽃에 달빛이 비춘 그 장면을 계속 상상했던 적이 있어요. 그 느낌이 되게 뭐지? 그 아름다운 느낌이 되게 뭐지?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 느낌이 뭔지 알겠는 순간들이 한 3번 정도 왔는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 이것도 집에 전 여친 얘기네. 저 다시 한번 집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주도에 성산 일출봉 알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추석 때나 보름달 쨍하게 떴을 때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일출봉이잖아. 근데 달도 거기서 떠요. 근데 달이 거기서 뜨잖아. 그러면 새까만 바다 위에 달빛이 쫙 비치는데 그 느낌 진짜 장난 아니야. 그래서 그거 되게 예뻤고, 그거 보면서 아, 메밀꽃이 쫙 하얗게 펴있고 달빛이 비치는 느낌이 이런 비슷한 느낌 아니었을까 첫 번째 들었고, 두 번째는 제가 네덜란드 여행 가가지고 반고 미술관이 있어요. 그럼 반고 미술관을 갔는데 네덜란드 그 암스테르담이라는 그 수도에 있는 반고 미술관도 있고, 막 기차 타고 버스 타고 한 3시간 4시간을 가야 있는 미술관도 있어. 근데 여기는 당연히 머니까 사람들이 없잖아. 그러니까 되게 그림을 차근차근 감상할 수가 있는데, 반고 그림을 딱 봤는데 뭔가 그런 메밀꽃이 펴있고 하얀색으로 반짝반짝이는 그런 느낌들을 그림으로 잘 표현을 해놨더라고. 저는 거기서도 그런 감동을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느낌이 이해한 거 아닐까 싶고. 자, 59분 볼게요. 마지막으로. 힘들죠, 여러분? 자, 좀만 집중합시다. 기억의 길은 장돌뱅이로 유랑해온 허생원의 삶의 여정이다. 길, 장돌뱅이, 허생원의 성격, 그 성격을 보여주는 가능하고. 2번 선지. 길가는 허생원이 비참해진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고 스스로를 위로했던 공간이다. 봤더니 니은에서는 그렇죠. 내가 도박하다가 재산 탕진하고 그 탕진한 사건을 연결시켜 보자면 여기도 가능하겠죠. 자, 3번 선지. 어려움이 아니라니까. 이 사람들 지금 낭만파들이야 다. 됐죠? 암담하지 않아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낭만적이에요, 이 사람들 다. 4번 선지. 배제된 게 아니라 들리긴 들려. 근데 정확하게는 안 들려. 왜? 그래야 여기서 우리 아버지 이러지는 않는다고. 그러니까 여운을 남기는 거예요. 결국 동이랑, 여러분 읽으면 알겠지만 결국 동이랑 허생원이 부자관계라는 건 누가 봐도 알거든요. 그런데 작품 내에서 그걸 직접적으로 드러내버리면 맛이 죽어.
그러니까 배제되진 않아. 근데 슬쩍슬쩍 들리면서 은근함, 암시, 복선 이런 걸 깔아내려고 하는 거. 근데 배제돼 버리면 전혀 그런 게 안 깔리는 거죠. 4번 선지, 5번 선지. 미음의 길은 허생원 과거가 현재가 길을 매기로 하여 미래로 연결될 수 있음. 왜? 과거는 성스박내 처녀와의 사랑, 그리고 현재도 사랑을 지키면서 살고, 그러면 역시 미래로 만남을 기대하고. 그럼 얘도 맞죠, 지금. 얘도 맞고 얘도 맞고. 자, 그럼 봐봐. 여러분 평소에 이렇게 내신이든 수능이든 풀다 보면은 선지 2개 중에 헷갈린단 말이야. 이해됐니? 자, 그럴 때 팁은 이거예요. 첫 번째. 뭐로 판단하라고요? 주제의식이요. 그럼 주제의식으로 보자면 당연히 3번 선지같이 어려움과 암담함이 아니라, 특히 디귿 같은 경우에 봐봐. 지금 어려움, 암담함 얘기하고 싶어. 아니, 낭만적인 사건을 도입하려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정답은 3번으로 가야 될 것이고, 4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다시 봐봐. 정확하게는 안 들려. 그럼 이게 배제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야. 왜? 그래 놔야 독자는 둘이 부자관계란 걸 알지만은 인물들은 모르고, 그래야 더 극적인 상황이 연출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4번보다는 3번이 더 정답이겠구나, 이렇게 설계를 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세팅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여기까지 일단 필기 하시고요. 영상 잠깐 끊겠습니다.